다 아시다시피 한살림 요리학교거든요. 한살림 서울에 있고요. 한살림에서는 유기농으로 우리 물품으로 만드는 그 요리를 하는 곳은 대한민국에 단 하나뿐인 요리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다른 요리 학교도 많고 학원들도 많지만은 우리 한살림에서 만드는 우리 한살림 요리 가지고 재료 가지고 맨 처음에는 만들면 맛이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재료가 부족했었잖아요. 지금하고는 경우가 완전히 다르지만은 옛날에는 그거를 다 그 외부 음식에 이렇게 입에 길이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의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살림 이 재료 갖고만 하면은 너무나 이상하다, 싱겁다, 맛이 안 난다 라는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요리학교 선생님들이 그거를 그 기준을 좀 맞춰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5년 걸려서 지금 요리학교 생긴 지가 지금 5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노력한 결과가 이 하나면은 200가지 이상, 그죠? 200가지 이상 레시피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소식지를 보시면은 장보기 소식지에 그 요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 선생님들이 다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하시면은 아마 요리가 제대로 된 요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요리학교에 오시는 분들은 맨 처음에는 요리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리고 이 학생들도 많으시고 그 외국에서 이렇게 잠깐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여기서 만드는 요리 가지고 바깥으로 펼치면서 이 밥상이 달라졌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맨 처음에는 집밥 먹는 게 지금은 일반적으로 바깥에 나가서 밥을 자꾸 먹으려고 하잖아요. 간편하게. 그런데 요리학교에 오시면은 집에서 전혀 오늘은 어떤 요리를 하느냐는 그런 가족들의 바람으로 있어요. 이 밥상이 달라지고 가족들이 안으로 모이는 그런 아주 좋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리학교는 이 이촌 매장이라는 거고 같이 이렇게 있어요. 지하에 자리를 갖고 있는데 바로 요리를 하고 위에 가서 바로 물품을 사서 가셔서 바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너무나 그냥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레시피가 여기에서 우리 물품 가지고 딱 맞는 레시피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 물품이 그때마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보면. 그런데 그거를 항상 그거에 맞춰서 하시기 때문에 딱딱 맞는 거죠. 바깥에 나가서 이 요리 책이라든지 보시면은 그거하고 이 실제하고는 잘 안 맞다고 하시는데 여기 레시피만큼은 딱 맞습니다. 지금 나눠드리는 것도 그런 레시피이기 때문에 지금 만드시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봄나물로 이렇게 주로 했지만은 그대로 하시면은 간편하고 아주 맛있는 밥상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배워야 돼요. 사실은 더 배우고 이 지역에 있는 그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 가정마다 맛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배우러 왔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좀 알려드리러 왔으니까 우리가 이번이 생산자 대상으로 저희 재능 기부로 하는 거로 해서 온 거거든요. 첫 번째예요. 그래서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매해만큼 이렇게 생산지마다 찾아다녀서 생산자님들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조합원님들하고 찾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괴산을 택했습니다. 많은 이렇게 젊으신 분들도 많고 관심 있는 분들도 많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저희 요리학교 선생님들 각자 소개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리학교 강사 강미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송미라고 합니다. 예. 현재로
자연식하고 담당하고 계시고요. 지금 선생님은 떡, 기초떡하고 심화떡하고 또 생일잔치도 하고 있고요. 예. 어린이 요리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한테 저희 떡에 약간 변화된 퓨전떡으로 하려고 그래요. 저희 재료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도 떡이 멋들어진 케이크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앞에 있는 것은 우리 맵쌀가루예요. 백미를 빻아놓은 건데, 원래 제가 고구마 떡케이크를 할 때에는 제가 떡강자를 하면서 우리 지금 생산되어 있는 우리 물품 중에 있는 쌀을 모두 해봐서 떡을 만들자가 제 수업의 그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있는 쌀은 거의 이용을 해서 다 떡을 만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원래는 오븐도 쌀로 제가 이 고구마를 넣어가지고서 떡을 만들거든요. 근데 오늘 백미로 한 거는 백미로 해도 되고 모든 쌀을 다 이용해도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백미가 기본이거든요. 떡을 할 때는요. 떡은 다 만드실 수 있으시죠? 여기는 뭐 떡은 다 생산자분들 다 만드실 줄 아셔서요. 이거는 하얀 쌀가루고요. 방앗간에서 빻아온 거고요. 이것을 방앗간에서 빻아온 것은 조금 이렇게 만져보시면서 이게 되게 곱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방앗간에서 빻아주실 때는 물을 내려가고 물을 넣어가지고서 많이 빻아주세요. 그런데 물을 많이 넣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떡을 만들기가 참 어려워요. 막 다른 거 막 넣기가. 그래서 빻을 때 되도록이면 물을 넣지 말고 빻아주세요. 소금만 넣어서 빻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빻아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빻아오신 데다가 저는 오늘 고구마를 넣어서, 원래는 백설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설기를 하려면 여기다 물을 넣어야 되겠죠. 근데 오늘은 백설기 대신에 고구마를 넣은 거예요. 지금 거기에 보면은 250g에서 300g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고구마가 그람 수가 그때그때마다 틀릴 수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160g씩 드렸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고구마가 많이 들어가면은 약간 무거운 떡이 돼요. 무겁다는 떡이 무슨 말일까요? 한국말이 좀 어렵죠. 무거운 떡이라서 이게 약간 끈적끈적하면서 약간, 근데 이게 케이크로 하려면 약간 푸실푸실하게 낫거든요. 그럴 때에는 이 고구마의 양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160g을 했어요. 그리고 재료 보면은요, 건가루 다짐이 있고 카스테라가 있고 강판이 있어요. 고구마 떡케이크, 말 그대로 고구마를 넣고 밀가루가 아닌 쌀을 넣고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손으로 같이 하면서 할게요. 그냥 두 손으로 이 고구마하고서 쌀가루를 많이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해주세요. 쌀가루하고. 이 고구마는 작년 거거든요. 근데 퓨전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이거는 고구마를 그냥 껍질을 까서 쪄가지고 냉동실에다 보관된다고 이렇게 써요. 떡을 만들 때요. 그런데 떡을 만들 때는 고구마가 차가운 것보다는 뜨거운 게 훨씬 맛있게 돼요. 떡이요. 약간 입반죽같이 비슷하게 가면서. 그래서 얘를 많이 손으로 비벼주세요. 여기를 보세요. 네, 손을 여기 얼굴 이렇게 저를 봐야 되는데 어려우신가요? 손으로 많이 제가 말로 많이 할게요. 손으로 많이 비벼주세요. 이거는 제가 장보기 신문에도 냈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서 물주기를 한다는 건 아시죠? 떡 위에 물주기. 근데 그 상태를 볼 때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이게 반으로 똑 떨어질 때가 물주기가 된다. 그런데 고구마에는 섬유질이 많아요. 그 때문에 물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섬유질 때문에. 그런데 아직 물을 좀 더 줘야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많이 비벼주세요. 그래서 고구마하고 쌀가루가 따로 놀지 않게. 이게 많이 비빌수록, 공을 들일수록 맛있는 떡이 돼요. 왜냐하면 쌀가루하고 고구마하고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물로 물주기를 마칠 거예요. 요대로 찌면은 아주 포실포실한 떡이 되고, 여기다 물을 조금 더 줘가지고 우리 떡의 그 질감을 좀 느낄 거거든요. 그래서 물을 저는 2 테이블을 우선 넣을게요. 근데 이거 우리 한국 음식은요, 베이킹하고 틀리게
쌀에 따라서 이게 물주기가 틀려져요. 고구마가 물고구마도 있고 방고구마도 있고 호박고구마도 있고 막 이렇죠. 두 테이블씩이요. 이거요 호박고구마예요. 설탕을 좀 많이 넣어요. 그러니까 쌀의 맛을 못 느껴요. 그런데 오늘은 저는 수업을 할 때 500g 기준으로 3테이블 정도를 넣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처음 먹어보는 떡이기 때문에 4테이블만 넣을게요. 원래 기본은 5테이블 넣기를 하는데요. 달면은 이 떡의 쌀의 맛을 못 느껴요. 저희가 쌀이 참 좋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많이 비벼주시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살짝 주먹으로 한번 져보세요. 이렇게 많이 비벼주세요. 그래서 주먹으로 살짝 져보세요. 그러면 얘가 탁탁 이렇게 던졌을 때 깨지지 않게. 그래서 이게 반으로 똑 떨어진다 했을 때 흐트러지지 않고. 이게 이제 물주기가 됐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떡은요 집에서 한 번 만들어도 몰라요. 많이 만들어 봐야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집에 보면은 이렇게 이거는 우리 고구마는 섬유질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보통 우리 중간체에다 내린다 그러는데 중간체는 구멍이 굉장히 초밀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구마의 섬유질이 다 단절이 돼갖고 들어가요. 근데 몸에 별로 좋지 않아요. 저는 이 섬유질을 그대로 하고 싶어서 우리 보면 이게 얼렘이라 그러거든요. 고무를 내거나 이래요. 그래서 구멍이 넓은데 이런 거는 보통 요렇게 돼 있는 거 집에서 다들 있으시죠? 동그란 거에 이렇게 체에도 이 정도 구멍, 이 구멍 정도인 것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 많이 비볐으면 얘를 넣고 제가 먼저 쌀가루를 내릴게요. 이렇게 해서 쌀가루를 내려주는 거예요. 손으로. 우선은 그거 한번 딱 지어보는 그 느낌이 있죠. 수분이 어느 정도 적당한지 그 촉감 있잖아요. 잡히는 느낌. 그거를 이렇게 느껴보세요. 그래서 잠깐만 이렇게 와서들 요걸 한번 요렇게들 보세요. 요게 고운 체에 내린 거와 이렇게 얼레미에 내렸을 때는 고구마의 입자가 이렇게 있게 돼요. 굵은 입자기 때문에요. 그래서 떡을 해놨을 때 고구마의 섬유질을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고운 체에 내린. 그런데 채 내린 거는 만지면 안 되고요. 공기층을 줬기 때문에요. 아, 또 설탕에 대해서 말할게요. 설탕이라는 애는 어떠냐면 뭐든지 다른 거가 접촉만 하면 녹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떡을 할 때는 설탕은 맨 나중에 모든 게 준비가 다 끝났을 때 설탕을 넣어야지 돼요. 어떻게 준비가 됐느냐. 채를 내렸어요. 있죠? 그 다음에는 물솥에 물이 팔팔 끓어야지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떡을 넣을 시루를 옆에 준비해 놔야 돼요. 지금 준비가 이렇게 됐어요. 가루 내렸고요. 시루가 있고 그 다음에 물솥이 팔팔 끓어요. 이러면 준비가 됐고 그 다음에서야 설탕을 앞에다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설탕을 먼저 넣고 다른 걸 준비하죠. 그러면 얘가 소보루같이 다 뭉쳐요. 그러면 떡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떡이 돼버려요. 이렇게 푸실푸실한 떡이 되죠. 그래서 설탕이라는 섭리가 그래요. 그래서 설탕은 기호에 맞춰서 넣는데 맥시멈으로 3테이블 정도 500g 기준으로요. 3테이블 정도를 넣는 건데 또 고구마가 너무너무 달다. 그럴 땐 좀 줄여도 괜찮아요. 근데 3테이블은 딱 먹었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맛이 이렇게 맛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떡을 먹었을 때 맛있다는 게 이렇게 달아야지만 뇌에서 아 맛있다라는 게 딱 우선 입력이 돼요. 그런데 오늘 떡은 그렇게 달지가 않아요. 그래서 4테이블을 넣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나는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한다. 그럴 때 보통 5개에서 6개 테이블을 넣어야지만이 돼요. 그러니까 100g에 한 테이블 정도 기본이 들어가야지 돼요. 근데 보통 우리 한상님 분들은 단 거 싫어하세요. 그래서 많이 줄였어요. 왜 떡을 먹으려는 이유는 뭐 몸을 좋게 하기 위해서 먹기에 되는데 거기에 설탕까지 또 막 더 넣게 되면 더 그렇죠. 그 다음에 저희는 유기농 설탕이거든요. 그래서 백설탕하고는 당도가 조금 또 더 떨어지죠. 그래서 보통 덜 달아요. 그래서 여기 넣을 건데요. 여기에 재료가 오늘 몸에 좋은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호두도 다져놨고요. 잣도 다져놨고 그다음 대추도 이렇게 다져놨어요. 크게 다지지 않고 입에 씹힐 정도로 이게 속 안에 토핑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포도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딸기잼도 뭐 모든 잼, 복분자잼 뭐 다 괜찮아요. 그런데 포도잼을 한 이유는 딸기 같은 것은 이렇게 막 이렇게 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떡 속 안에 덩어리가 있으면
그 사이가 이렇게 물이 생겨요. 그래서 포도잼을 선택을 했어요. 이건 아무거나 집에서 만든 거 다 사용해도 되고 이거 안 집어넣고 이것만 떡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은 응용편으로 해서 애들한테 건강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이 카스테라로 나중에 토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루하고 설탕 아직 안 넣었어요. 설탕은 정말 그거는 여기서 가게는 시키고 가야 돼요. 설탕은 맨 나중이다. 모든 게 물이 팔팔 끓고 모든 게 준비가 다 됐을 때 설탕을 딱 넣어야 돼요. 어저께 제가 여기 떡을 만들어 오겠다고 호박떡을 만들다가 설탕을 딱 넣고 나서 섞으려고 했는데 수업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옆에 탁 갖다 놓고 올리면서 그 떡에 약간 곰보가 나 있어요. 설탕 때문에요. 그래서 이 설탕이라는 애가 네. 그래서 설탕이라는 애는 맨 나중에 잊어버리고 안 넣어도 괜찮아. 그러면 그냥 곧떡으로. 근데 떡이 형성이 잘 안 돼. 이 설탕이라는 애가 존재감이 있어요. 이렇게 틀을 만들어준 역할도 해요. 그래서 설탕을 넣을 건데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계량으로요. 이것이 3cc, 15cc 되는 건데 이것으로 제가 4테이블 정도를 드렸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맛 없는 떡을 먹을까봐 3테이블을 넣으면 이러실까봐 제가 4테이블을 넣었어요. 그래서 저도 4테이블을 넣게요. 이렇게 4테이블 넣고요. 설탕이라는 게 있으면 어떻게 빨리 섞어야 돼요. 그래서 손바닥이 뜨거우면 안 돼요. 그래서 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보면은 얘를 거의 10초 내에 섞어서 넣어야 돼요. 녹기 때문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굴리면서 이렇게 굴려주세요. 손은 이렇게 계속 갈기하는 식으로. 그리고 얼레미에다 해서 입자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요걸 반으로 이렇게 갈라서 시루에다가 놓고 집에 시루 없으시면요 냄비에다가 산바리에다가 면보 깔고 해도 괜찮고 아니면 일회용 컵 있죠? 여기다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보면 이게 떡칼인데 스크래퍼로 이거를 약간 이렇게 평평하게 해주세요.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건가루를 이렇게 뿌려주세요. 이거는 이거 역시도 뭐 블루베리 말린 거나 건포도나 뭐 다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잼을 몇 대. 바깥으로 안 가고요. 네. 많이 넣으려면 많이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나머지를 넣어주세요. 무슨 이런 떡이 있어 이럴 건데 애들 생일날 해줄만 해요. 그래서 또 마무리를 이렇게 지금 물이 팔팔 끓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칼금을 그면은 떡이 똑똑 떨어지게 하는데 오늘은 칼금을 안 굴고 이따가 그냥 고명을 올려갖고 이 스크래퍼를 잘라서 먹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팔팔 끓는 물에 올려서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대로 지금 따라서 해주세요. 그래서 20분에서 25분 쪄주면 되거든요. 네. 이거 하세요. 지금 나오는 그 레시피들 보면은 우유랑 생크림에다가 그다가 레몬즙을 섞고 뭐 소금 넣고 막 이렇게 해서 만드는 그 레시피가 주로 많이 돌아요. 원래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없죠? 생크림이 없어요. 그럼 또 일부러 또 사러 나가야 되고 또 레몬도 없잖아요. 그죠? 그럼 또 레몬 사려고 또 마트를 가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 지금 만드는 거 저희 우리가 갖고 있는 것만 갖고 우유랑 그 다음에 식초 중에 지금 뭐 현미 오곡 식초도 하셔도 되고요. 저희는 지금 토마토 식초인데 얘가 되게 상큼해요. 그러니까 식초를 쓰실 때 그러니까 뭐 샐러드나 레몬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대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두 가지만 갖고 치즈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되게 쉬워요. 지금 사실 만드는 일은 너무 쉬운데 준비물은 냄비, 그 다음에 이런 새, 그리고 면보. 면보 요렇게 딱 요거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가스에 불을 올리시고요. 그래서 불을 조금 낮추세요. 숯불 정도로 하시고
우유를 이거는 조금 집에 조금 날짜가 조금 된 우유들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냥 우리 두부 만드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유 부으시고요. 그 사실 여기 적혀있는 유통기한이 있는데 개봉을 안 한 상태면은 지난 거 먹어도 문제는 없어요. 개봉이 되어갖고 지났으면은 그게 문제가 되지만 개봉이 안 된 상태에서 조금 하루 이틀 지난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얘가 냉장고나 계속 있었다 하면 전혀 문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우유를 부으시고요. 얘를 끓일 거예요. 끓이면 언제까지? 얘를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막도 생기죠.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우유를 끓여서 팔팔 끓여 먹나요? 아니죠. 왜 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얘도 그렇게 팔팔 끓일 거 아니고요.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마기 위에 막이 쫙 끼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식초를 부을 거예요. 예. 그거만 하면 끝났어요. 근데 한번 정말 한번 보시는 게 훨씬 좋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게 변하는 과정을 한번 같이 볼게요. 예, 오세요. 지금 얘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는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한 덩어리가 이 우유 900, 저희가 900이거든요. 900ml 한 게 요거 하나 나와요. 예, 근데 얘는 지금 수분을 완전히 뺀 거예요. 지금 보시면 한번 만져보세요. 그죠? 얘는 칼로 쓰리면 그냥 우리 일반 치즈처럼 그렇게 쓰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절은 집에서 수분을 어떻게 빼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한번 만져보세요. 예, 느낌이 어떠세요? 한번 키셔봐도 돼요? 예. 조금씩만. 그 느낌. 그죠? 요거하고도 다르죠? 얘는 수분을 좀 덜 뺀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조절은 자기가 하시면 돼요. 자, 이러면 이제 식초를 넣을 거예요. 식초를 이렇게 넣고 조금 더 넣어도 돼요. 지금 제가 이거 한 큰술 반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실 거라 생각하는데 쉽지 않게 다 날려요. 예, 다 날라가요. 저 응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 두부 만들 때 간수 넣는 거하고 똑같은 예. 거예요. 자, 그래갖고 한 번 정도만 얘를 한번 이렇게 이것도 막 저으면 많이 저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보이죠? 순두부가 돼요. 순두부처럼 지금 그렇게 해서 불을 약하게 해서 예, 그렇게 하면 지금 보면 우리 순두부 만드는 것처럼 지금 보세요. 밑에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밑에 요 물은 어때요? 맑은 물이 우유물이 아니에요. 우유가 여기 얘를 유청이라 그러거든요. 요렇게 생겨요. 그죠?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면보를 여기다 놓을 건데 마른 면보를 놓게 되면 얘가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짜잖아요. 그럼 얘가 다 붙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적셔서 그 다음에 물기 이렇게 탁 틀어갖고 예. 이렇게 놓으시고 자, 지금 보세요. 거의 맹물이 되죠. 그죠? 그래서 양이 작아요. 생각보다. 자, 이렇게 붓고 자, 얘를 여기다가 근데 나는 조금 설탕을 넣고 싶다. 뭐 달게 먹고 싶다. 좀 난 짭짤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이때 설탕, 소금 뭐 잘 기호대 넣으시면 돼요. 지금 저희는 전혀 그거 없이 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물에다가 넣나요? 설탕하고 소금? 아니요, 아까 유청 식초 넣고 하면서 예. 같이 식초하고 같이. 예. 자, 이렇게 해서 놔두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집에 이게 딱 틀이 맞는 거면 주먹거리도 안 되니까. 얼마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어디 걸어 놓을 때가 있으면 이게 다 걸어 놓으시면 저절로 빠지는 게 더 좋아요. 누르는 것보다. 누르면서 억지로 빼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걸어서 얘가 저절로 수분이 빠져서 한 1시간에서 2시간 놔두시면은 그게 제일 더 부드럽고 맛있게 돼요. 인위적으로 예. 하면 좀 딱딱해요. 딱딱하죠. 예. 그래서 이건 카프리제 같은 거 만들 때 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두부 요즘 만든 작은 틀 같은 데 넣어놓고 하시면 네모나게 만들고 그건 이제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아니면 요 틀에다가 구멍을 좀 넣어서 눌러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 두부 만들 때 실습하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예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저희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얘를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조금 누를게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뭘 눌러 놓으셔도 돼요. 근데 만드는 거 생각보다 되게 쉽죠? 네. 예. 어때요? 그죠? 예. 이렇게 부드럽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농도는 자기가 좋아하는 데 하셔서 빵에 발라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 저렇게 해서 쓰려서 뭐 이렇게 먹어도 되고,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예. 여기다가 설탕이든지 뭐 다른 걸 첨가하면은 또 다른 잼이 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는 여기다가 기호대로. 바질잎을 하든지 깻잎을 넣으면 또 깻잎 치즈가 되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얘는 소보로처럼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냥 그 샐러드 위에 뿌려. 그렇게. 생각보다 쉽죠? 네. 예. 그러니까 꼭 생크림 같은 거 넣을 필요 없이 이렇게 하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닭간장 우리가 보통 애들이 닭튀김을 너무 좋아하는데 튀김 그러면 기름이 완전 이만큼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은 저류 치킨을 할 거예요. 오늘 딱 한 컵이 좀 아니고 180cc 정도? 요 정도 가지고 튀김을 할 거예요. 이거. 근데 요보다 조금 작아도 괜찮아요. 네, 지금 제가 준비해 놓은 거는요, 우리 한 봉지 500g 하나씩 했어요. 500g 하나 정도면 이 정도 프라이팬, 제일 큰 프라이팬 하나 정도에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준비는 아주 간단해요. 기름, 그런데 포도씨유가 제일 나아요. 다른 점 놓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맛간장, 제가 거기다 맛간장을 썼는데요. 맛간장도 괜찮고 진간장도 괜찮은데 저희 진간장이 좀 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비율을 어떻게 했냐면 맛간장만 다 하지 않았고 맛간장이 제가 맛간장이 철마다 맛이 틀려요. 그때마다 맛이 제가 할 때마다 레시피를 자꾸 바꿔야 되더라고요. 2테이블을 넣더라도. 그래서 제가 또 아까 먹어보니까 제가 집에서 가져온 맛간장과 저희 한살림 요리학교에 있는 맛간장 맛이 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간장을 조금 섞었어요. 비율은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진간장을 한 3분의 1 티스푼 정도 넣었고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 섞고, 왜냐면 맛간장이 너무 달고 이렇게 좀 닝닝한 맛이 나서. 그런데 집에서는 진간장만 있으면 진간장도 해도 돼요. 근데 진간장으로만 하면 좀 짜고, 그 다음에는 색깔이 좀 선명하게 나올 거고요. 안주를 먹고 이렇게 생일 파티 해줄 때 제일 좋은 요리예요. 그리고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요. 응용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름이 이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좋다는 거. 근데 2번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프라이팬이 이만하게 하나와 뚜껑이 있으면 돼요. 아무거나. 근데 두꺼운 프라이팬이 더 좋겠고요. 이렇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진한 신문지도 한 장이 필요하고요. 근데 필요한 거는 그 옆에 이제 아까 제가 맛간장 얘기했죠? 지금 여기에 들어간 것은 제가 계량을 했어요. 조청이 들어가고 꿀이 들어갔어요. 조청이 2테이블에 꿀이 하나거든요. 근데 나는 조청 냄새 싫어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나는 꿀의 양을 늘려도 괜찮아요. 근데 꿀만 넣는 것보다 조청이 더 이렇게 반질반질한 역할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청 2개에다가 꿀을 하나를 넣었는데 조금 약간 넉넉하게 넣었어요. 계량 스푼에다 하면 이게 액체이기 때문에 옆에 막 묻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막 연연해 안 하시는데 오늘 드셔보시고 너무 달아 그러면 줄이시면 돼요. 제가 막 계량을 아까 다 뻐서요. 그냥 대충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한국 음식은 먹어보고 이렇게 끓이다가 좀 덜 넣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는 감자 전분이요. 근데 감자 전분이 나오다가 또 다시 중단됐더라고요. 그런데 감자 전분이 없을 때는 그냥 튀김가루로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감자 전분이 더 바삭바삭해요. 우리가 전분가루를 이렇게 성질을 보면은 제일 강한 게 고구마 전분, 그 다음에는 감자 전분, 그 다음에 고구마 전분, 옥수수 전분도 넘어가요. 그래서 저희는 옥수수 전분은 안 나오죠. 옥수수 전분은 유전자 조작이 많아서. 그래서 고구마 전분 나오잖아요. 고구마 전분 갖고. 근데 고구마 전분은 감자 전분보다 좀 약간 부드러워요. 그래서 뭐 다른 요리 쓸 때는 부드러운 쪽 요리를 쓰고요. 감자 전분이 제일 하대요. 그래서 바삭바삭해요. 그래서 감자 전분을 썼어요. 그런데 없을 때에는 튀김가루를 해도 되고 튀김가루도 없다. 그러면 찹쌀가루하고 밀가루하고 섞어갖고 해도 괜찮아요. 이거는 숨에서 이렇게 겉에 옷을 입히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쌀가루도 괜찮아요. 솔직히 말해서 쌀가루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들어가야지 옆에 옷을 입히면서 바삭바삭하면서 다른 이 양념이 그 옷에 묻거든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튀김 요리하고 그러면 막 이렇게 막 그릇도 많이 나오서 비닐봉지를 이용해요. 오늘 간단하게 방법으로. 근데 저는 일회용 비닐 이렇게 썼는데요. 우리 물품 사고 남은 비닐도 많죠? 그거 사용하세요. 비닐에다 얘를 녹여가지고서요. 녹이는데 물에다 들어가고 놔두세요. 그러면 얘도 뼈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피가 나와요. 근데 깨끗하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다 해동을 시켜서 물기 없게 해놓고요. 어저께는 저희가 자기 전날 이거를 해놨거든요. 근데 밑간을 조금 했어요. 근데 모든 음식은 밑간이 참 중요해요. 얘를 나는 싱겁게 먹어 그럴 때는 여기다 간을 안 하고 그냥 난 이것만 해요.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한복을 입었을 때 속바지하고 안 입고선 먹은 것 같이 꼭 밑간이 조금이라도 돼 있으면 베이스가 돼 있으면 뭐든지 맛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해놓은 거는 이제는 제가 이제 시범을 볼게요. 맨 처음에요. 이제 이거를 해동을 시켰어요. 물기를 뺐어요. 그래서 비닐에 넣으세요. 넣는데 여기에다가 청주하고 소금하고 후추 500g 기준으로 써. 그런데 나는 소금이라는 애는 얘가 단백질이잖아요. 많이 넣게 되면 이게 짜지면서 더 딱딱해요. 살이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간이 안 세게 하는 게 좋아요. 겉에 간도 하기 때문에요. 넣고 후추 넣고서 막 주물러주세요. 주물른 다음에 공기 쫙 빼가지고서 이렇게 갖고서 한 30분, 20분, 30분 이상을 이렇게 놔두세요. 그럼 이게 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린 맛도 없어지면서요. 근데 보통 뭐 우유에다 넣었다 하고 이제 근데 저는 그게 아까운 거죠. 청주. 근데 청주가 없을 때는 그냥 이 닭이 우리 거는 그렇게 냄새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청주 통과해도 괜찮고 소주도 괜찮고요. 뭐 집에 있던 와인 같은 것도 넣어도 괜찮아요. 그랬는데 그 대신 우유는 굳이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했죠? 그러면 얘가 이제 한 20분, 저는 어제 저녁에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이 조금 나와요. 이제 삼투압변속으로 몸에 있던 수분이 나오면서요. 그러면 키친페이퍼에다가 물기를 좀 닦으세요. 그래서 그대로 쭉 빼세요. 이렇게 뺐죠? 그럼 여기에다가 얘가 물 수분이 많게 되면은 전분이 많이 묻게 되겠죠. 근데 전분이 많이 묻게 되면은 별로 우리 치킨 보면은 겉에 튀김에 건짐 많고 살이 조금 하얗잖아요. 근데 이거는 날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껍질이 많이 없게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감자 여기다가 나는 비닐봉지 하나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넣어도 되는데 겉에가 더 많이 묻어요. 전분이 더 비싸니까요. 비닐보다는. 그래서 감자 전분을 따로 해가지고서 넣고 수분이 좀 없게 해서요. 이대로 해서 흔들어 주세요. 근데 감자 전분 제가 5테이블 정도 좀 넉넉히 5테이블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물기가 좀 많으신 분들은 조금 얘가 맞을 거고 제가 수분을 많이 그거 하는 키친페이퍼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감자 전분이 좀 남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보면은 좀 많이 남아요. 그런데 얘라는 애를 잠깐 살짝 놔두잖아요. 그러면 또 삼투압 현상으로서 촉촉해지면서 또 얘가 또 묻어요. 그렇게 놔둬도 좀 괜찮아요. 근데 바로 튀겨도 괜찮고요. 그런데 저는 바로 튀길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불 하나도 안 튕겼어요. 이렇게 놓고 골고루 묻혀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남은 가루 버리지 말고요. 요거에 그대로 해서 냉동실에 넣어놓으세요. 가루만 빡 패서. 그래서 다음번에 또 써도 괜찮아요. 모든 튀김 요리할 때 제가 좀 이렇게 쓰거든요. 떡이 떡이 안 돼요. 우선요 팬에다가 기름 불 안 냈어요. 기름을 넣고요. 이렇게 그림 보면은 우리가 부침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떡이 나왔다 보니까 떡 잠깐 줄게요. 네. 지금 이렇게 떡이 이렇게 쪄졌어요. 이렇게 보면 떡이 쪄졌는지 안 쪄졌는지 옛날 분들 보면 이렇게 젓가락 뽑아보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굳이 그러지 않고요. 얘를 이렇게 김이 한 입 나가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하면 소리 들려요? 네. 퐁퐁퐁퐁 익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애기 엉덩이 같이 이렇게 퐁퐁퐁퐁 소리가 나요. 소리 다 들리죠? 공명돼서. 그럼 떡이 익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얘를 어떻게 하냐면 모든 떡이 이렇게 뜨겁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식혀요? 이렇게 해갖고 엎어서 이렇게 식히거든요. 이렇게 딱 떨어졌어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된 거거든요. 이대로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말라요. 그럴 때는 항상 면보로 뜨거울 때 면보로 해가지고 덮어놓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뜨거운 연기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얘가 촉촉하게 식어요. 뜨거운 연기가 안으로 가면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그러면서 식혀서 얘가 이렇게 해서 꼭 식히세요. 그러면 이렇게 식힌 거와 그냥 얘 식힌 거하고 하나가 딴 차예요. 식감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놔뒀다가 이따가 식혀서 토핑을 할 거예요. 우선 이거 해놓고선 닭강정 할게요. 네, 이것도 여기 조 것도 식히세요. 여기 이렇게 보면 잼이 바깥으로 가면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안쪽에다가 여기요. 어? 됐어, 다 했어. 요거는 놔둬, 저거는 더 밑에 있어. 그래서 백살기라든지 모든 떡은 이런 식으로 식히세요. 이렇게 했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얘를 참기름에다 넣은 거예요. 참기름이 아니라 참기름이요. 참기름이 아니라 뜨거운 기름이 아니라 차가운 기름이요. 차가운 기름에다가 얘를요 톡톡 털어가지고서 우리 애들이 많이 와서 애들이 좋아하겠다. 거의 보통 한 팩이 500g짜리가 20개에서 23개 사이더라고요. 불을 아직 안 폈어요. 지금 전분가루가 많이 남았죠. 그만큼 제가 수분을 많이 조금 없애줬어요. 기름 튀김인데 되게 조그매갖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냉동실에 넣어놓으세요. 그럼 다음번에 또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뚜껑 닫고 불을 켜주세요. 이게 찬 기름에서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천천히 익으면서 기름이 더 먹지를 않아. 이따가요 제가 계란컵을 그대로 놔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기름을 여기다 그대로 따라 볼 거예요. 기름이 얘가 얼만큼 먹었는지 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해 주시고 이제 얘가 노릇노릇하게 튀겨지게. 애들은 이거 조심하게 해야 돼요. 이게 수분이 있기 때문에 막 튀거든요. 아이들은 좀 뒤로 가게 해서 불 딩긴 다음에는요.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가 약간 막 기름을 튀기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뚜껑에 수분이 막 떨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우선은 살짝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이 뚜껑을 어떻게 해요? 보통 우리가 열 때? 그러니까 자기 앞으로.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하니까. 뚜껑을 여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할 때는 그대로 해서요. 그대로 내려놔야 돼요. 개수대로 바로 가져가요. 그래야지 얘가 여기서 수분이 있었던 게 개수대로 가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의 역할은 끝났어요. 그래서 그런데 조금 더 노릇노릇한 게 더 좋거든요. 아까 제가 말한 게 얘가 붙어있으면 이렇게 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불이 약해서 그런데 조금 더 노릇하게 밑바닥이 좀 바삭바삭하게 됐다 그랬을 때 뒤집는 게 낫거든요. 저는 지금 빨리 해야 되니까 그냥 강제적으로 할게요. 그냥 아까 말했죠. 제가 붙으면 얘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안 붙게 이렇게 보면 이제 노릇노릇하게 뒤집어 주세요. 네, 이거예요. 지금 계속 센 불이에요. 불 약하게 하지 않았어요. 불 줄이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이대로 먹어도 맛있어요. 맛있겠죠? 같은 거 할 때도 참기름에 넣어가지고 해도 네, 이걸 저유 튀김이라고 그래요, 방법이. 그래서 기름을 조금 하면서 우리가 저수분 요리 어떻게 해요? 저수분 요리라는 것은 뚜껑을 닫아서 수분 없이 오징어 데치는 법 아세요? 이거 말하면 제가 오징어는 물에다 넣어서 데치는 게 아니에요. 맛이 없어요. 뚜껑에는 이런 그릇이면요. 밑에다가 수저로 물 하나만 딱 넣고 오징어 식은 거를 넣고 뚜껑 닫아서요. 딱 10초면 익어요. 불 튕기고서
하나, 그러니까 불안하다 그러면 30초. 그렇게 불 딱 보고서야 하죠. 그럼 오징어 다 익었어요. 오징어는 그렇게 데쳐서 젖수분으로 먹어야지 맛있어요. 오징어의 맛이. 어떤 거요? 그렇죠. 아니 넣고 냄비에 넣고 오징어 넣고 불 켜가지고서. 그런데 끓기 시작하면서 시켜줘 그거는. 왜냐면 냄비마다 상한다 그러니까. 물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아니 물을 안 넣는 거예요. 한 숟가락. 그 다음에 또 내가 더 그 오징어의 냄새가 싫다 그럴 때 파 같은 거 있죠. 뒤에 것들. 채소 같은 거 한 장 넣고 거기다 오징어 넣고 그냥 뚜껑만 닫아요. 그러면 이거랑 똑같이 이런 프라이팬에도 괜찮아요. 한 마리당 시간이야. 그러니까 2마리면 시간 더 늘려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 약간 얘 몸이 약간 적어졌고요. 이것도 약간씩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그게 앞에 문 조금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냄새가. 그리고 집에서는 보면은 지금 제가 여기서 근데 공기가. 튀잖아요. 제가 아까 신문 하나씩 드린 이유가 여기에서 이렇게 덮어주라는 거예요. 덮어주세요. 그런데 덮어줄 때 얘를 몽땅 다 덮으면 안 돼요. 몽땅 다 덮으면 어떻게 되죠?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이렇게 돼요. 지금은 저는 수분을 지금 날려보내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삭바삭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냥 보여주면서 할게요. 그리고 얘 역할이 여기에 기름이 바깥에 안 튀고서 딱 이렇게 놔두면 생선 구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요만큼 남겨두고 이렇게 해서 구우면 바삭 꼬송꼬송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거 잘 돼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 가스불에 하면 세기 때문에 더 잘 돼요. 지금 제가 불을 켜기 때문에 지금 너무 약해요. 되게 이거 진짜 한 10분이면 돼요. 오늘은 어른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청양고추를 좀 다져왔어요. 그러니까 저것도 닭이라고 남의 살이라고 좀 느끼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청양고추를 살짝 뿌려서 같이 먹으면 매운 치킨같이 먹을 수가 있고 거기다 흑임자를 넣어도 되고 또 제가 건가류한 거는 한쪽은 건가류만 이렇게 뿌려보고요. 흑임자하고 한쪽은 청양고추만 해도 괜찮죠.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물방울이 많이 맺혀있고 눈으로도 보이죠. 이렇게 노릇한 게 보였을 때 뒤집어야 돼요. 옆에 채반에다가 보통들 보면은 이렇게 채반에 하고서 여기다 키친페이퍼를 까는데 깔지 마세요. 깔게 되면은 더 눅눅해져요. 거기 달라붙으면서. 그래서 공기가 통하게 이렇게 해서 밑에 이거보다 조금 더 튀기는 게 더 맛있어요. 기름을 볶게요. 이거 기름을 버려야 되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하고 프라이팬에서 그대로 양념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가루들이 따로 있어요. 그런 거는 이렇게 해서 기름 아까 들어갔던 게 이거보다 조금 많았거든요. 다시 요만큼 그죠? 근데 닭에서도 조금은 나왔어요. 근데 기름이 그만큼 안 먹는다는 거예요. 전분으로 코팅을 했기 때문에 기름이 그렇게 막 안 들어가요. 이거 보면은 그러면 기름이 조금 덜 먹었구나 눈으로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그대로에다 할 거예요. 지금 뜨거운 상태예요. 이게 프라이팬이 뜨거워요. 뜨거워서 간장을 넣으면 얘가 지지직해요. 그런데 간장이라는 이렇게 강정이나 만들 때에는 약간 끓여주고 이게 간장에 산맛을 줘야지 맛있어요. 그래서 뜨거워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바글바글 끓어요. 이거 여러분 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때 집어넣는 거 아니고요. 약간 카라멜화가 됐다. 무슨 말일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국물이 있으면 안 되고요. 거의 바글바글. 얘가 찐덕찐덕하게 거의 보면 이거를 물에다 딱 떨어뜨리면 이렇게 입자가 또르르 살아있어요. 이렇게 해서 불 끄지 말고요. 넣으세요. 이 상태에서 섞어주세요.
그런데 요때 이제 간을 요번 거 드셔보시고요. 아, 나는 그냥 진간장만 하면 좋고, 아우, 너무 달아. 그러면 조청이나 꿀 같은 거 양, 제가 조금 약간 많이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잘게 먹어라.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타는 것 같이 해서 불을 많이 날려줘야지 바삭바삭하게 돼요. 겉에 손에 잘 안 묻고서. 요때 흑임자 같은 것을 요때 뜨거울 때 해야지 몸에 달라붙지, 얘를 빼내가지고서 하면은 안 달라붙어요.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해볼게요. 견과류도 좀 해보고. 됐죠? 그럼 불 끄고요. 다 된 거예요. 여기에서 청양고추를 살짝 뿌려줘도 괜찮고, 토핑해서 위에다가 살짝 뿌려줘도 괜찮아요. 이거 어렵지 않죠? 그런데 제 욕심 같으면 더 바짝 튀겼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건데, 여러분은 바짝 튀기세요. 그리고 토핑하는 고기가 연기가 나요. 되니까. 그리고 이제 앞뒤 잘 노릇하게 튀겨졌나 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금방 불에다가 하면은 이렇게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도 눈으로 보이니까 아, 조금밖에 안 먹었구나 하실 수 있어요. 강판을 가지고서요, 그냥 떡 위에다가 이렇게 갈아서 올려주세요. 이게 고물이에요. 밥을 어떻게 해요? 네, 괜찮아. 저 밑에 넣어볼게요. 위에 노란색도 들어가도 괜찮고요. 하면은 이렇게 고구마 케이크 같이 이렇게 돼요. 위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일 때 케이크를 딱 하고요. 그러고선 자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따가 먹을 때 제가 세팅하는 방법을 할게요. 여러분들 거 저한테 가지고 오면 제가 세팅을 할 거니까요. 선생님 수업해야 되니까요. 케이크 같죠? 떡인지 모르겠죠? 그리고 이 역할은 뭐냐면 떡의 수분이 날아가지가 않아요. 이게 촉촉해하고 얘 버터 냄새와 같이 해서 떡인지 이따가 드시면 알겠지만 그래요. 네. 우선은 지금 요 앞에 제가 미리 담아온 게 있는데 이게 뭘까요? 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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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입마늘. 예. 예, 입마늘이에요. 그리고 요 옆에 보면은 자, 민들레도 있고요. 그리고 요게 두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참치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피클을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봄나물들은 어떤 거든 하셔도 돼요. 근데 보통 봄나물 갖고는 장아찌를 많이 담아 놓으시잖아요. 근데 그 간장으로 하면서 염도가 그럼 되게 좀 많이 진하게 해서 드시잖아요. 그래서 요즘 또 나트륨 같은 거 좀 적게 속이 이렇게 섭취하고 싶으신데 그거는 좀 이렇게 많이 진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오랫동안 보관해 놓고 드시잖아요. 보통 만들어서 바로 먹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놔두시죠? 한 몇 달 놔뒀다가 최소한 두세 달은 좀 이렇게 재워놔서 얘가 완전히 이렇게 맛이 배어야만 드셔요. 그죠? 근데 또 봄나물이 봄에 빨리 이렇게 먹고 싶은데 여름 때 가서 그때까지 있다가 먹으려면 또 잊어먹고 만들어 놓고 만들 때는 내가 나중에 다 식구들 같이 먹어야지 하고 만들어 놔요. 근데 또 그때 보면 또 그때 음식을 막 먹다 보면 또 얘를 잊어먹게 돼서 한 번씩 어쩌다 먹게 되죠. 근데 사실 이렇게 나올 때 제철에 많이 먹어야 되게 맛있는 것들이고 우리 몸에 어때요? 그렇죠. 제철 식품이라는 게 왜 그때 나오냐면 그때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그 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요즘 보면 얘가 제철이 언젠지 모르게 막 그렇게 먹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 동네가 워낙 나물도 많고 우리 저 어제 눈비산 가서
뜯어온 게 다 이런 것들 다 뜯었거든요. 너무 많더라고요. 좋은 것들이. 그래서 우리 어제 완전히 나물에 완전 뿅 가갖고 우리 3명이서 아침에 뭐 저기 잎마늘 더 뜯으려고 갔다가 우리가 왔다 간 흔적이 너무 남을 것 같아서 예 조금만 뜯고 와갖고 아쉽긴 한데 그만큼 좋은 것들이 많은데 예, 그래서 얘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잎마늘, 냉이, 지금 이 냉이가 좀 많이 늙어서 이렇게 질겨져서 안 하지만 사실 장아찌에는 찜이고도 해도 돼요. 예, 그러니까 약간 그냥 먹기는 데쳐서 우리가 무쳐 먹고 하는데 사실 애들 싫어하잖아. 애들 그런 거 잘 안 먹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레시피 한번 보시면 지금 얘는 제가 여기서 끓여서 구워봤자 어디 할 수 없어서 미리 해온 것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레시피 한번 보세요. 피클, 봄 나온 피클 있죠. 예, 그래서 냄비에 물 2컵, 그 다음에 식초, 설탕,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식초하고 설탕은 1컵씩 같은 동량을 하시고요. 그리고 매실청 같은 거 담아놓은 거 있으시면은 얘를 넣으시면 되는데 만약 없다 하시면 설탕량을 조금 더 늘리셔도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소금이 꼭 들어가야 돼요. 예. 우리가 피클 같은 거 하실 때 이제 장아찌, 간장 장아찌 당연히 간장으로 하니까 그 간을 맞추시기는 하는데 피클을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좀 이따 오이도 막 나오고 오이 피클 하시잖아요. 그죠? 피클을 생각하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새콤달콤만 기억을 하셔요. 그래서 뭐 어디서 레시피를 본다든지 이렇게 안 할 경우 그냥 자기 머릿속으로 하다 보면 그러니까 새콤달콤하니까 식초 설탕까지는 다 맞추는데 소금을 이거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담아놓고 좀 있었다가 좀 지나니까 얘가 위에 뭐가 생기고 변하고 색깔도 변하고 막 이렇게 된다고 변질되고 맛이 좀 변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게 간이 안 맞아서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푸거나 이런 것들에서 뭐가 나오죠? 수분이 나오죠. 수분이. 예, 수분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잡을 염도를 안 넣은 거예요. 그래서 꼭 소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소금 넣으시고요. 자, 거기에다가 요즘 그 피클 스파이스 같은 거 밖에서 팔긴 하는데 꼭 그런 거 안 넣으셔도 돼요. 그냥 통후추라든지 아니면 땡초. 매운 고추 있죠. 청양고추. 그런 거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빨간 고추, 건고추 말려놓은 거 그런 것들 쓸어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같이. 네, 그렇게 해서 담아서 바로 냉장고 넣으셔도 되고 그러면 바로 냉장고 그러니까 먼저 하나 더 뺀 거는 끓여서 그 물을 얘를 식혀서 붓지 마시고요. 한 김만 한번 후루룩 끓었죠. 그렇죠? 그거를 한 번만 이렇게 한번 젓든지 한번 열어서 한번 한 김 확 올라가죠. 그죠? 그 정도만 딱 하셔서 바로 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뚜껑을 닫아요. 예. 그래서 얘를 냉장고에 넣어서 한 일주일 두었다가 드시면 되든지 아니면은 일주일보다 좀 빨리 먹고 싶다. 그러시면은 실온에서 이틀 정도 놔두고 냉장고 넣고 드시면 돼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지금 얘는 저희가 수요일날 만들었어요. 예. 수요일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조금 온도가 어떨는지 모르는데 아침에 저희가 간을 한 번씩 이렇게 식사하면서 좀 먹었는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담은 거예요. 생각보다 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재료에는 어떤 거든 좋아요. 뭐 넣어볼까요? 한번 아시는 나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위가 약간 억세지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어릴 때 생으로 막 먹고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약간 지금 많이 커서 조금 억세다 데쳐서 먹기엔 좀 가다 그런 것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두릅도 넣어요? 지금 두릅 들어가 있어요. 저기 재배한 브로콜리나 양배추 그런 걸로도 그거는 당연히 이제 피클 그렇게 만들죠. 오이 피클, 양파 피클, 뭐 양배추 피클 만드는데 그거를 보통 크게 쓰면 끝나시는데 봄나물은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봄나물을 이렇게 만드시라는 거죠. 괜찮아요. 근데 걔들은요, 그의 향이 강해갖고 걔들만 섞지 마시고. 그러니까 섞을 때 걔를 방풍을 섞게 되면 저희 애가 그러는데 방풍나물은 해놓으면 엄마 뭐라냐면요, 엄마가 손에 얼굴 화장하고 음식을 하면 그 냄새 있죠. 그 약간 로션 맛도 아니고 그 이상한 그런 맛이 난다고 우리 애가 그래요. 그래서 걔는 향이 좀 진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걔들만 작은 병에 담으시면 되고요.
제가 제일 괜찮은 거는 잎마늘 정말 괜찮더라고요. 예, 잎마늘 잘 뭐뭐 해 드셔요 보통? 살짝 데쳐서 뭐 그죠? 아니면 살짝 밥을 할 때 위에 쪄갖고 그렇게 하시는. 예, 뭐 그렇게 하시죠. 근데 요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괜찮고요. 지금 여기 들어있는 거는 잎마늘에 두릅에 그 다음에 민들레도 들었어요. 지금 민들레도 들었고 참치도 들었고요. 예, 그런 것들 약간 억센 것들 이런 거 다 하셔도 돼요. 자, 이해 가시고 이거는 생각보다 쉬워요. 그죠? 자, 이건 이렇게 넘기고 좀 이따가 식사하실 때 같이 곁들여서 내겠습니다. 저거는 다시 여기 많죠? 그다가 또 오늘 여기서 치랑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데쳐놨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오늘 김밥을 할 건데, 예, 김밥을 할 건데, 우리 김밥 하면 들어가는 재료를 뭘로 생각하시죠? 보통. 그죠? 사실은 오늘 같은 김밥은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해. 왜? 애들이 좋아하는 햄, 계란 이런 게 빠져서. 예. 근데 그거는 집에서 넣으셔도 돼요. 예. 근데 오늘은 그냥 나물에 단무지만 넣고 김밥을 말 거예요. 그래서 사실 김밥 마는 거야 워낙 잘 하시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나물을 활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레시피에는 보면 지금 냉이랑 달래를 사용했어요. 근데 지금 냉이가 생각보다 없더라고. 판매도, 한살림이도 판매하는 게 없고, 어제 저 밭에도 별로 냉이를 보지 못해갖고, 오늘은 냉이는 빼고요. 오늘 요거 치를 갖고, 치를 된장, 지금 냉이에 돼 있는 양념 있죠? 그러니까 데쳐서 하는 나물. 우리가 나물도 보면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데쳐서 먹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데쳐서 하는 것들한테는 그냥 요 냉이처럼 그 된장에 이렇게 양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달래처럼 약간 뭐 달래, 부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 미나리? 미나리도 괜찮죠. 예, 그런 것들은 요게 간장이랑 식초랑 해서 이렇게 양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양념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지금 얘들은 저희가 어제 저녁에 씻어서 냉장 보관하고 오거든요. 지금 아침에 와서 막 씻으려면 손질해서 씻으려면 너무 그래갖고 하는데 어때요? 숨이 죽었어요? 어때요? 근데 우리가 보통 지금 이 상추도 그래요. 이 여린잎 어제 낮에 따갖고 이렇게 했는데 저녁 어때요? 싱싱하죠? 그죠? 근데 이런 거 지금 아침에 요새 하려면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미리 했는데 이런 거를 보관하는 법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채소류 뭐 집에 뭐 샐러드를 한다든지 손님 오기 전에 해놓으면 물에다가 담궈 놓으시죠. 보통 살아나라고 물에 담그긴 한데 그렇게 오래 담그게 되면 그보다 짧은 시간 안에 찬물에 담궈서 한다든지 이런 식이 되는데 오래 담가 놓게 되면 어찌 될까요? 맛이 없어져요. 나물의 어떤 맛들이 다 물로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미리 손질을 하셔가지고 씻으셔갖고요. 키친 밑에다가 뭐 보이죠? 키친타올을 하나 깔고 예, 그래서 봉투에 넣어서 이래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으시면 한 2, 3일은 괜찮아요. 예, 그래서 요래 보고 저희가 밤에 이렇게 해놨거든요. 미리 해둔 거.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양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치를 데쳤어요, 살짝. 근데 우리가 데칠 때 어떻게 데쳐요? 물을 팔팔 끓일 때 넣고 데치죠. 근데 보통 물 팔팔 끓일 때 뭐 넣어요? 왜 넣죠? 소금. 색깔이 그러니까 파랗게 그렇게 하는데 그 소금을 넣는 이유를 생각을 하시면요. 결론은 뭐 파랗게 색을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가 그냥 물이 끓으면 몇 도에서 끓을까요? 끓는 점이 100도죠. 근데 소금물은 끓는 점이 100도보다 높아요. 그래서 더 높은 온도에서 물이 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데칠 내용들을 넣었을 때 어떨까요? 그렇죠. 더 짧은 시간에 데쳐지는 거죠. 그래서 소금을 넣는 이유가 그 이유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이게 삼투압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삼투압 알죠? 몰라? 자,
요리에서는 삼투압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오징어 선생님 말씀하셔요. 데칠 때 물을 안 넣고 그냥 물 한 숟가락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왜 물을 많이 안 넣고 하고 싶을까요? 물을 넣고 하게 되면은 오징어의 맛있는 맛이 어디로? 물로 빠져요. 그죠? 그러니까는 농도가, 오징어의 농도가 높을까요? 물의 농도가 높을까요? 응? 오징어의 농도 당연히 높죠. 그죠? 그러면 농도라는 거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뭘 익히고 할 때 고기를 삼겹살을 뭐 목살이나 이런 거 데칠 때도 그렇고 삶을 때도 그렇고 간을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간을 해서 얘를 간을 주는 이유도 있지만 끓일 때 삶을 때 고기의 맛이 안 빠져나가게 하는. 그러면 농도가 어디서 어디로 들어가게? 물에서 고기 쪽으로 들어가게. 그러면 고기는 맛있게 간도 맞으면서 고기의 맛있는 성분은 안 빠져나오고 그냥 맛있게 있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을 넣는 이유, 그러니까 저기 고기 삶을 때 된장을 푸는 이유, 그런 게 냄새만 잡는 게 아니라 그런 역할도 한다는 거. 그런 것도 아시면 좋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치를 데쳐서 물기 짜갖고 하는데, 근데 이것도 짜라 하면은 완전 힘을 막 주셔갖고 막 이렇게 짜시는데요. 그렇게 너무 그래 짜시면 맛이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보시면 웬만큼 짜고 그래도 물이 흐른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밑에다가 물 좀 빠지는, 받칠 수 있는 걸 준비해 놓으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양념을 만들게요. 자, 요게 지금 된장 양념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가는 양념, 오늘 양이 많아서 지금 이 비율보다는 많이 할 거예요. 이 양보다. 근데 그게 보면 된장, 제가 오늘 이 양에는 거의 3큰술 넣었고요. 그 다음에 요게 뭐 들어갔죠? 마늘 다진 거. 근데 파는 넣으셔도 되는데 지금 파를 우리가 못 뽑아갖고요. 저는 오늘 파는 안 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늘 조금 다진 거 좀 더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기름을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깨소금을 넣을 거예요. 예, 그래서 자, 들기름을 넣고요. 지금 거의 된장량이랑 같이 넣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뭐 이거야 나물 아마 집에서 많이 하시니까 잘 하실 거예요. 들기름 볶은 거예요? 예, 볶은 들기름이에요. 예. 아, 그리고 이제 들기름 같은 거 여기서 아마 많이 숨쉬기 구하시죠. 맛있는 것들, 그죠? 짜서 직접 짜시기도 하고. 그러면 직접 짜실 때 어떻게 어디다 담으세요? 거기서 병에다 넣어 주시나? 소주병. 네, 맞아. 왜 소주병에다 넣을까요? 그죠? 우리 지금 보시면 들기름, 참기름 이렇게 색깔 있는 병에 나와요. 얘는 햇볕을 받으면 안 좋아요. 싫어해요. 들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색이 있는 병에 담으셔야 되고, 만약 이렇게 더 까만 병이 아니고 소주병 같은 데 담으셨으면 집에서 보관하실 때요, 까만 봉투에 싸서 차가운 곳 아니면 시원한 곳, 뭐 암실, 어두운 곳 이런 데다가 보관을 하셔야 돼요. 햇볕이 있는 데 놔두시면 안 되고요. 될 수 있으면 들기름은 냉장 보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기름은 꼭 냉장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두 가지 중에서 꼭 냉장을 해야 되는 거는 들기름.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은 소포장을 하셔서 그때그때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큰 병에다가 놓고 개봉을 해서 오래 드시는 거는 안 좋아요. 우리가 들기름 사실 몸에 좋다고 이렇게 드시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엄마들 쓰시고 집에 양념장 보관하실 때 이렇게 열어놓는 거, 꼭 닫는 거 새끼 습관이 안 드셔갖고요. 하고 그냥 이렇게 보관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꼭 쓰고 나면 이게 공기랑 접하는 그걸 없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잠궈서 보관하시는 거. 선생님, 소금단지 안에다 기름 넣고 쓰는 방법은? 그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이야 뭐 냉장고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금 속에다 그게 햇볕이 안 들어가고 온도가 차가우니까 그렇게 넣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간을 맞추세요. 나 접시 하세요. 그래서 이 나물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깨도 엄마들 집에서 편하시려고 먼저 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꼭 깨소금차를 갈아 놓으시는 것도 많으시잖아요. 그럼 대수 그렇게 하는 게 안 좋아요. 통깨를 볶은 통깨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때그때 손으로 부수시는 거예요. 손으로. 아니면 요즘 작은 절구 있으시죠? 예, 그런 거 그때그때 하셔야만 이 고소한 내가 예, 그리고 산패가 덜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버무려 놓으시면 돼요. 됐죠? 예. 자, 여기서 오늘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고요. 얘는 이제 이거로 하고요. 나 볼 써야 되는데. 자, 얘는 이제 냉이 대신 그 지금 된장을 했고요. 달래 대신 오늘 부추랑 여기 지금 달래랑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생으로 먹는 요런 거, 요거 이제 묻힐 건데 얘는 간장하고 그게 식초하고 설탕만 갖고 간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간장, 자, 간장 지금 요 양에 저희 지금 뭐냐면 진간장이거든요. 그래서 2큰술 정도 하고요. 지금 양이 좀 많아 갖고요. 그 다음에 식초. 그 다음 설탕. 자, 동량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 하실 때 제가 보면 지금 이 용기도 없는데 자꾸 빈대대고 먼저 양념 먼저 하잖아요. 집에서 엄마들 하실 때면 여기다 바로 부으시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 되면 간이 먼저 다 있는 간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다른 간이 그 자리에 안 이렇게 스며들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는 작고 어디는 달고 어디는 새콤하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런 거 묻히시고 뭐 하실 때는 양념장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전체 간을 골고루 맞추고 아까 우리가 그 닭 튀겨서 양념하실 때도 어떻게 해요? 걔만 먼저 한번 끓여서 했죠. 그래야만 얘가 골고루 맛이 배이죠. 근데 엄마들이 보통 보면 집에서 아마 그냥 해보시라 하면은 아까 닭 그 튀겨진 거 그냥 놓고 그 위에다가 뭐 이렇게 막 부어서 끓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시는 분 계셔. 그럼 이 맛 안 나와요. 오늘 선생님이 해주신 그 맛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설탕을 녹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집에 매실액이나 뭐 다른 거 있으시면 그런 거 넣으시고 설탕을 빼셔도 돼요. 근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그 액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수분이 많아서 나중에 묻혀놨을 때 밑에 물만 광고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설탕도 많은 양은 아니고 유기농 설탕 같은 게 들어갈 곳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요즘 설탕에 대해서 안 좋다 하는데 설탕 안 넣고 대주스 뭐 다 조청이나 아니면은 뭐 효소나 뭐 이런 거 생각을 하셔요. 근데 그것도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예. 이해 가셨나요? 예. 그래서 자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제가 그냥 우리 요리학교 같으면 손으로 하는데 요거 지금 손 씻고 봐갖고 너무 번잡스러워갖고 제가 이거를 장갑을 끼고 할게요. 그래서 넣고 버무려서 이거는 별로 어려운 양념이 아니죠. 그죠? 보통 집에서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봄에 나오는 이런 채소들을 한번 모양새를 한번 보세요. 다 잎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쑥부터 한번 생각하면 쑥, 냉이 뭐 이런 것들이 잎들이 다 어떻게 뾰족하죠? 그리고 잎이 작아요. 근데 여름에 나오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박, 호박, 그 다음에 참외 뭐 이런 것들. 또 여름에 뭐 나와요? 토마토. 그런 것들 잎들은 어때요? 널쭉하죠. 예, 그게 보면 다
입이 넓은 것들은 지금 어때요? 차온 식품이에요. 차가운 식품. 그리고 오늘 지금 하는 봄나물들은 다 입이 좁은 것들은 열이 있는 식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봄이 아닌 여름에 먹으면 안 맞겠죠. 오이를 여름에 먹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온도를 우리 몸 먹었을 때 생체 안에 이 온도가 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 그래서 제철 식품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먹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버무려 놓으시면 돼요. 자, 요렇게. 자, 근데 오늘은 단무지를 넣긴 한데요. 단무지 안 넣어도 돼요. 김치, 묵은 김치. 자, 묵은 김치 있으시면 그냥 한번 이렇게 흔들어내든지 물기 꼭 짜서 찢어갖고 같이 김밥 넣으시면 돼요. 예. 아니면 또 동치미 해놓은 무 있죠. 예. 그런 것도 쓰셔갖고 꼭 단무지 알 필요 없이 그런 거 넣고 하셔도 되고요. 예. 자, 그러면 단촛물을 뭐 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가 새콤달콤하게 다 했기 때문에 여기 그냥 참기름만 조금 하고요. 간만 조금만 줄까? 하고 참기름 그래서 만약에 애들이 햄이랑 이런 거 좋아하시면요. 여기에 햄하고 계란 아까 해서 지단하셔갖고 쓰려서 같이 넣고 하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선생님아, 물 하나 조금만 손에 해줄게요. 자, 그래서 김밥에 밥 올리시고 요즘 뭐 유명한 김밥집들 보면 밥은 조금 하고요. 안에 야채나 뭐 이렇게 많이 넣고 하시죠.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또 이렇게 보면 그래도 김밥이면 밥이 씹혀야 되더라고요. 저는 느낌이. 그래서 김밥은 뭐 많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셔서 나물을 이렇게 많이 넣으세요. 자, 넣고 여기에 단무지 아니면 김치 이런 것들 넣으시고 자, 그러고 나서 마시면 되죠. 자, 김밥 마실 때 요 끝이 요 밥 끝 놓은 밥 끝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꼭꼭 누르시고 자, 이렇게 해서 돌돌돌돌 마시면 되죠. 요렇게 해서 자, 그래서 요렇게 놓으시고 하나는 지금 치를 넣었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는 얘를 푸짐하게 넣으세요. 예, 아니면 달래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푸짐하게 넣고 그쵸, 다이어트에도 좋고 완전히 이거는 자연식 이렇게 하셔서 자, 요렇게 마시면 돼요. 예. 어찌 보면 김밥 여러 가지 재료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죠. 그죠? 근데 애들이 좀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 위에 있죠, 지금. 얘를 건져서 넣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 샐러드인데 아까 우리 라코타 치즈 만들었죠. 그거 준비해놨고요. 오늘 여기 들어가는 건 여러 가지 채소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요즘 새로 나온 거 보셨죠? 예. 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비싸요. 맞아요. 이게 동결 건조를 한 거라서 맛이 되게 좋아요. 좋으면서도 바삭하고 그냥 집에서 말리면 이 느낌이 안 나와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준비한 거를 위에 뿌리시고, 보통 음식점에 가면 금포도나 이런 거 뿌려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으니까, 우리는 없는 거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스를 만들 건데요. 우리 보통 이런 거 드실 때 보면 소스가 어떤 소스가 곁들여 나오죠? 음식점에 뭐 브런치나 이런 거 할 때 아무것도 자, 예, 그렇죠. 맞아요. 발사믹 식초. 발사믹 식초 들어보셨어요? 예. 예. 발사믹 식초랑 보통 보면 겉들어 나와요. 발사믹 식초가 뭐죠? 그죠. 포도주를 갖고 만든 식초예요. 예, 새콤하게 한데 포도향이 나죠. 근데 저희가 발사믹 식초가 없죠, 그죠? 근데 토마토 식초만 하게 되면은 그거의 맛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하게 되냐면, 이게 지금 제가 작은 통에 담아왔는데, 이게 오미자 효소예요. 아마 집집마다 효소들 담아놓으신 거 많을걸요? 메시도 있고, 그죠? 그런 효소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오늘 오미자를 쓰지만, 만약에 메시, 아니면 효소, 산야채 효소, 뭐 요런 것도 있으시면 그런 거 쓰셔도 돼요. 자, 근데 근데 이제 저런 효소나 다 해서 이제 소스를 만드실 때 보통 보면 이렇게 저으시죠. 근데 보면 오늘 지금 뭐가 들어가면 기름이 들어갈 거예요. 이 지금 현미를 넣을 건데 기름이 들어가게 되면 잘 안 섞여요. 그런 거 느껴보셨죠? 설탕이랑 뭐랑 이런 것들이 섞이지가 않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병을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흔들어주세요 하시면 되는 거죠. 아니면 믹서기 가시면 이렇게 돌리시면 되는데, 또 그거 하려면 또 기계를 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막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병들이 있으시면 이런 병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자, 요거 오미자에 좀 양이 많으니까 제가 자,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레시피 적혀있죠. 거의 다 1대1대1이죠. 자, 넣고 또 뭐 들어가면 되죠? 제가 지금, 꿀을, 아이고, 꿀. 자, 꿀도 넣을게요. 자, 꿀도 들어가고요. 자, 여기에 또 소금도 조금 들어가야 돼. 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소금은 많이는 넣을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오늘 양 같으면 한 3꼬집 이렇게 손으로 이 정도만 넣으셔도 돼요. 그 다음 여기 또 뭐 들어가야 되죠? 그쵸. 그래서 식초. 지금은 토마토 식초예요, 저희. 이런 거에는 현미 5옥 식초는 좀 안 맞아요. 자, 이렇게 넣고요. 그냥 흔드세요. 네. 응? 자, 이렇게 흔들어서 먹기 직전에 자, 부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거는 해갖고 갖고 나가셔도 되고, 아니면 냉장고 좀 더 차갑게 하고 넣었다가 하셔도 되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손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됐죠? 어렵지 않지. 정말 이런 거 되게 먹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장아찌하고 또 다르죠. 밥을 안 익었어도